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22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취임 2달 반이 됐는데 과연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돌파하고는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오늘 제가 SNS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글이 제 생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글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면서 제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평가된 우량주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무려 51일 만에 끝났죠. 이 파업이 끝났는데, 이 파업이 끝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행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인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통첩을 했죠. 최후 통첩을 하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예고를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성명을 내게 하고, 자, 이렇게 작전 개시에 들어갈 이 태세를 보이고 또 어떤 허점이 없어 보이니 이 민노총 쪽에서 타협에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보낸 사흘 만에 이 파업이 끝나는, 자,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실행력, 이런 결단력인데 왜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뿐이 아니죠. 어떤 뚝심, 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뚝심도 저는 상당히 돋보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그렇게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경호처에서 이야기하고,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만 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본인이 처음에 선택을 했던 그 도어 스태핑을 뚝심 있게 지금 밀어붙입니다. 물론, 이 형식은 또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정을 했죠. 질문 수도 적게 받고, 그전에는 7, 8개였는데 2, 3개로 좀 2개나 3개 정도로 줄이고 답변도 간결하게 하고, 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게 하는, 자, 그런 식으로 바꿨지만 상당히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또 최근에는 국무회의석상에서 이 장관들에게 서타 장관이 되라, 언론 가서 기자들 다 만나라, 인터뷰도 하라, 이래서 지금 앞다퉈서 언론과 접촉을 하는 그 장관들이 그런 모습, 이것도 상당한 뚝심이라고 보이고, 결단력이야 잘 알려졌죠.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취임에 맞춰서까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차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가서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죠. 청와대의 국민 관광, 국민들이 둘러보는 명소가 되는, 자, 이런 상황을 맞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곧 단행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력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말썽이 많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퇴장을 한 것은 실제로 윤심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새삼 그 정황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견을 했던 대표 비서실장을 철수를 시킨 거라든가. 자, 그리고 그 이준석을 퇴장시키는데 끝나지 않고 권성동, 어쨌든 간에 권성동을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이렇게 그 지침을 내리는, 자, 그런 상황이 있었죠. 물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이 여당 일에 관여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같은 정권을 움직이는 축으로서 전혀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권성동과 단독 회동, 그리고
친윤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이 가수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을 다 물어봐서 하라. 당헌 당규 원칙대로 하되.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의원총회도 열고 뭐 초선, 재선, 토론회도 갖고 다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정치력도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임기 초반에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평가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또 갤럽 조사가 매주 금요일이면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0%. 자, 일단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지지율은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32%. 자, 이제 반등할 차례가 남아있겠죠. 이미 RNS치 조사에서는 반등을 했다는 그 조사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60%. 이것은 지난주에 비해서 7%포인트나 올랐다.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을까? 자, 부정평가가 60%대에 나온 것은 가령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취임 후 1년 11개월 만에 그때 무슨 정세 논란 이런 게 있어서 그때 60%로 떨어졌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하고 나서 4년 후에 4년이 거의 다 됐을 무렵에 60%대로 갔습니다. 부정평가가. 그때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직후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두 달 반 만에 이 부정평가가 60%에 달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계속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부정평가 60%인데 이 갤럽 조사에서 전체 표본 조사 완료한 표본 사례 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의 33%에 해당하는 327명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전체 1000명 중에서 327명, 32%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셋 중에 거의 한 명 꼴인데 민주당 지지자에서 부정평가가 90%가 나왔습니다. 전체 60%인데 민주당 지지자에서 3분의 1이 표집된 민주당 지지자에서 90%가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6%. 자, 이 민주당 지지자들 5년 전에 2017년 그때 또 5월 10일 날 문재인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두 달 반쯤 된 7월 셋째 주, 2017년 7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층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지지한 지지율 96%입니다. 96%. 부정평가 단 2%. 문재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의 극단 선택, 아주 지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부정 90%. 자, 전체 부정 60%인데 3분의 1이 표집된 민주당 지지자 90%가 부정을 하는 아주 지독한 묻지마 거부감. 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진보 정치권에서 다 설계가 된 겁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에 가는 데 대해서 태클을 걸고 예산을 주지 않고 태클을 걸고 알박기 인사를 하고 계속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금수완박 이런 걸로 손발도 묶고 일을 할 수 없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 퍼주기, 이 복지 포퓰리즘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빚을 잔뜩 안겼고 그런 것을 놔두고라도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아주 여론전 또 악성 프레임 설치 이것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악성 프레임 설치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것 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서 마치 어떤 비선 조직이 있고 대통령실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처럼 이렇게 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하면서 탄핵의 근거를 이 지지율을 들었습니다. 자, 지지율.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민주당 지지자가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데서 90%나 부정평가를 해서 나온 이 지지율을 탄핵의 근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무조건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또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탄핵 근거로 든 것이 또 육상시, 뭐 십상시에 대비해서 육상시, 뭐 어떤 이 실체도 없는 육상시, 또 뭐 사적 채용,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여론전을 펼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히 부정 지지율이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90%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지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 지지율은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끌고 있죠. 그런데 그 긍정 지지율이 딱 이제 하락이 멈춘 것은 이 RN스치 조사에서 반등을 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이 SNS에 올라와 있는 글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윤석열 지지자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죠. 좀 뭐 과장되고 우호적으로 쓴 글이라고 하겠지만 이 글을 쓴 인물은 소설가 겸 인문학자 김갑수 씨입니다. 김갑수 씨. 탤런트 김갑수 씨와는 동명이인인데 그 소설도 쓰고 인문학자 김갑수. 그런데 이 김갑수 씨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지금 해산됐죠. 이원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죠. 그 내란 음모 사건,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주장을 했던, 그런 주장을 하는 인물이 7명이 모여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내란 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 여기인데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거기서 그 책에서 상당한 부분 이석기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 정권에서 이석기를 올감했다.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인물이 쓴 글입니다. 자, 보시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윤석열. 제목입니다. 이것은. 사람 좋아 보이는 윤석열. 그렇게 막 대했어야 쓰겠는가. 자,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과 언론의 대통령 비판이 수위를 넘어서서 조롱일색이다. 사전에 어떤 사실 확인이나 가치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토록 비난이나 조롱을 받아야 할 사람도 아니며 비난이나 조롱받을 짓을 딱히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보는 게 아니죠. 좀 진보 성향의 인문학자, 소설가가 보는 겁니다. 소설가들의 눈은 상당히 정확할 때가 많죠.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또 특히 이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나는 박정희로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9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관찰했지만 윤석열만큼 국민과 소탈하게 근접하려는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 자, 사실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이것은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매일 아침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고 뭐 참모들 생일이라고 해서 뭐 점심 식사를 하고 저 뒤에 청계천을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인과 함께 주말에 재래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를 산다거나 백화점 가서 신발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나서
같이 시민들과 어울리고 식당 주인에게 사인도 해주고. 자, 이런 모습이 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까? 이것도, 이런 행동조차도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 어떤 악성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죠. 무슨 그 쇼를 한다. 뭐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뭐 큰일 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뭐 심지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영화관에 갔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시민들이 과연 불편을 받았는지도 의문이지만은 시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한번 보는 그런 기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 저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딱 앉아서 메시지라고 노는 것이 다 정제된, 고도로 기획된 그런 메시지만 발신을 하고, 무슨 뭐 그 김정숙 씨 같은 경우에 옷을 사러 가도 비서가, 수행비서가 아니고, 수행비서 정도가 아니고 이 부속실장을 그 대동을 해서 가서 이 부속실장이 현금으로, 뭐 특활비인지 뭔지 아직 확인 안 됐지만 현금으로 계산하게 하고, 한꺼번에 무슨 뭐 7벌에 뭐 구두를 뭐 맞추고, 뭐 이런 쇼핑 행태, 이런 행태와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그런 스킨십을 국민들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악성 프레임에 딱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책임이죠. 참모들 책임입니다. 김갑수 평론가, 인문학자 얘기를 다시 또 드리면은 그 글을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자신에게 정치 세력이 없다는 점 하나, 언론을 별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 둘, 그리고 쇼질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다. 이것은 기성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치 세력이 없다. 자, 뭐 문파해서 친문, 그 전부터 쫙 그렇게 있었던, 지금 친윤은 새로 뭐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정치 세력이 제로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적으로 지금 자기 몸을 던져서 윤석열을 보호하는, 한번 조롱을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서로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을 별로 대우하지 않는다. 자, 언론을 개별적으로 대우하는 건 없죠. 지금 도어 스태핑 이런 것을 하면서 언론 전체를 통해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언론과 뭐 어떤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말하는 쇼지라고 같은 겁니다. 쇼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자, 이 정치 세력이 있고 언론을 잘 대우하고 쇼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면 바로바로 즉각 반박을 하죠. 대응을 하죠. 본인이 하든 참모들이 하든.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별명, 윤석열 대통령 별명을 쭉 나열을 합니다. 김갑수 씨가. 가른 뭐 이런 겁니다. 경, 도리도리, 쩍벌, 윤짜장. 경은 이 윤을 거꾸로 뒤집은 글자죠. 이런 것은 주로 야권 지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되는 밈인데, 자, 김갑수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별명을 다 열거한 데에 참 졸렬하고 유치하다. 국민 직선 대통령을 대하는 사람들의 언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마무리해서 김갑수 씨는 또 가장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이겁니다. 이것은 바둑 용어죠. 지금의 윤석열은 이른바 아생연후 살타를 도모하고 있다. 아생, 내가 먼저 산 후에 살타, 타인을 처단한다. 이것은 그 바둑 용어입니다. 자, 김갑수 씨는 지금의 윤석열은 이른바 아생연후 살타를 도모하고 있다. 윤석열,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 글을 맺었습니다. 자, 아생연후 살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정치 생리를 지금 2달 반 동안 계속 그 빠르게 익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정글 같은 이 정치판, 특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엄청난 견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하는 여기서 일단은 먼저 내가 살자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먼저 살아야지 훗날을 도모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집권 여당을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일단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살타가 되겠죠. 본인을 조롱하고 프레임에 가뒀던 이 반대파에 대해서 물론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이 국민들 중에서 반대파를 뭐 살타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다 포용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진보 진영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대상, 신적폐청산, 문재인 권력형 비리, 문재인 주변의 권력형 비리, 이재명의 온갖 그 비리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신적폐청산을 아마 강력히 밀어붙일 겁니다. 아생을 지금 하는 단계고 아생이 끝나면은 연후에 살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지층들이 또 결집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지율도 반등을 하는 순간이 머지않아 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